안녕하세요. 개발하는 정대리입니다. 오늘도 빡코딩하고 계신가요? 퇴근하고 오는 길에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완전 초보분들은 클라이언트가 뭔지 그리고 서버가 뭔지 정확하게 각각의 것들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왜 개발자의 포지션을 나눌 때 저는 클라이언트 개발자입니다. 저는 서버 개발자입니다. 이렇게 나누는지 잘 모르실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클라이언트와 서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친구들이랑 배고파서 김밥 천국에 갔다고 생각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메뉴를 고르고 있다가 메뉴를 보고 고르다가 먹고 싶은 메뉴를 김밥 천국 아주머니한테 주문을 하잖아요. 김밥 2줄에 치즈라면 하나요 이렇게 주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주문을 하게 되면 주방에서 주방 아주머니가 보통 따로 계시죠. 주방 아주머니가 요리를 해서 라면을 잘 끓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가져다 줍니다. 아니면 김밥을 주문했으니까 김밥 재료들을 잘 이렇게 말아가지고 김밥을 가져다 주시죠. 지금 제가 말한 이 과정으로 클라이언트와 서버 그리고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개념이 모두 설명이 가능한데요. 제가 앞서 말한 것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처음에 여러분들이 김밥 천국에 가서 메뉴판을 보죠. 메뉴판을 보고 음식을 골라 주문을 합니다. 그러면 주방에서는 여러가지 재료들로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음식을 여러가지 재료들로 잘 만들죠. 뭐 볶거나 끓이거나 하죠.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즉 여러분들이 주문한 결과물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음식을 가져다 주게 되죠. 이것이 지금 클라이언트와 서버가 통신 즉 상호작용을 하게 된 것인데요. 지금 현재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여러분의 상황을 통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지금 유튜브라는 곳에 들어왔습니다. 즉 친구들이랑 김밥 천국에 온 거랑 똑같죠. 그리고 김밥 천국에서 음식을 주문하듯이 추천 영상을 뭐 클릭하셨거나 아니면 식당이라고 생각하면 오늘의 메뉴 이런 것이죠. 아니면 직접 주문할 음식을 고릅니다. 여러분들이 영상을 클릭하실 때 아무거나 클릭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검색창에다가 초보 개발자, 프로그래머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신 다음에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했습니다. 즉 김밥 천국에서 아무 음식이나 시킨 게 아니라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메뉴판을 골라서 선택하듯이 여러분도 영상들을 보고 골라서 메뉴판 고르듯이 보고 내가 보고 싶은 영상을 클릭하신 거예요. 일단 여러분이 김밥 천국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김밥 천국 사장님이 주문을 받고 음식을 만들러 가잖아요. 주방에 들어갑니다. 즉 저희가 유튜브를 보는 여러분들이 고객인 거예요. 클라이언트, 손님인 거죠. 김밥천국으로 생각하면 손님인 것이고 그리고 이제 김밥천국 사장님이 서버인 거예요. 서버가 뭐냐면 서빙하잖아요. 음식을. 그래서 서버인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즉 유튜브 영상 클릭했으면 이 영상에 대한 정보를 달라. 내가 영상을 보고 싶으니까 그 정보를 달라. 저희가 주문을 했으면 그걸 이제 서버 즉 김밥천국 아주머니는 주방으로 들어가죠. 아니면 김밥 조리대에 가셔서 거기서 이제 음식을 만드시는 거죠. 김밥천국 사장님이 그냥 뚝딱 하고 김밥을 만드시는 게 아니잖아요. 김밥 재료들을 잘 모아서 가공해서 그래서 이제 뭐 김밥도 말고 깨도 뿌리고 그리고 김밥을 잘 썰어가지고 우리가 먹기 좋게 음식을 주시잖아요. 그걸 가공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버 개발자가 하는 일은 그런 재료들을 가공하는 것이에요. 즉 김밥 재료들을 잘 가공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김밥 재료들에 해당하는 것이 데이터베이스인 거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뭐냐면 자료들인 거거든요. 김밥천국 사장님은 이제 음식을 조리하러 보통 주방에 가잖아요. 즉 창고에서 데이터베이스라고 칩시다. 창고에서 재료를 다 가져와서 주방에서 조리를 해요. 저희 눈앞에 안 보이잖아요. 앞에 반대말이 뒤잖아요. 그래서 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백엔드. 그래서 서버 개발자는 저희 눈앞에 보이지 않는 그런 자료를 잘 만드는 것을 담당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그런 만들어진 음식을 잘 이렇게 포장하는 것이죠. 보통 뭐 데코레이션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게 이제 클라이언트에서는 고객들이 주문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음식을 직접 만드는 곳은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주방에서 만드는 것이죠. 서버와 클라이언트의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은 게 뭐냐면 저희가 지금 유튜브라는 김밥 천국에 들어왔잖아요. 유튜브라는 김밥 천국에 들어와서 손님은 되게 많아요. 그쵸? 보통 김밥 천국에 딱 들어오면 주방에서 요리하시는 분은 한 분이고 즉 서버는 하나고 뭐 여러 개일 수도 있지만 보통 하나죠. 하나고 손님들이 많잖아요. 그 주방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먹는 손님들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서버가 하나면 손님은 여러 명인 것이죠.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채팅을 한다고 생각했을 때 보통 1대1로 이게 서로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같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채팅을 서로 주고받을 때 얘도 손님이고 얘도 손님인 거예요. 그러면 중간에서 이제 음식을 만들어주는 데는 서버인 거예요. 그냥 주방에서 만들어주는 거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친구한테 그러니까 A라는 친구가 B라는 친구한테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 다이렉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서버를 한번 통해서 가는 것이죠. 이렇게 삼각관계로 가는
가는 것이에요. 얘가 메시지를 보내면 중간에서 서버가 핸들링해서 잘 처리해서 얘한테 갖다 주는 거죠.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내가 어떤 친구한테 야 내가 너한테 라면 사줄게 하면은 라면을 얘가 끓여서 주는 게 아니잖아요. 돈은 일단 그 서버한테 갖다 주면은 서버가 이제 알아서 B 친구한테 갖다 주는 것이죠. 음식을 라면이라는 음식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한번 영상을 다시 정리해 봅시다. 저희는 즉 김밥 천국에 가는 손님은 유튜브는 김밥 천국이고 우리는 김밥 천국에 들어온 손님 즉 유튜버를 보는 사람들 클라이언트인 거고 유튜브 영상들을 적재적소에 잘 이렇게 만들어주고 우리가 보고 싶은 영상들을 만들어주는 건 유튜브 서버가 따로 존재하는 것이다. 거기서 우리 고객들이 되게 많잖아요.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들한테 다 알맞게 그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즉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지금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안드로이드 폰일 수도 있고 아이폰일 수도 있고 아니면 컴퓨터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유튜브 웹사이트를 통해서 보실 수도 있는 거예요. 즉 제가 앞서 말한 이 세 가지 모바일, 핸드폰, 아이폰, 안드로이드 그리고 웹사이트 요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클라이언트 개발자 즉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듯이 우리가 재밌게 볼 수 있는 영상들을 잘 가공해서 데이터를 알맞게 고객들한테 전달해주는 것이 이제 유튜브 서버인 것이죠. 이렇게 오늘은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그 간혹가다 보시면 풀스택 개발자라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프론트와 백엔드 즉 클라이언트와 서버를 둘 다 할 줄 안다. 그렇게 해서 둘 다 할 줄 안다. 스택이 완전 엄청나다. 그래서 풀스택 개발자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다 한다는 뜻이죠. 제가 지난 영상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만약에 이제 완전 초보분 같은 경우에는 아니면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포트폴리오 만들려면 내가 취업할 분야를 먼저 선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완전히 초보자라 가지고 어떤 분야로 취업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방법은 뭐냐면 일단 다 해보는 거예요. 프론트엔드랑 백엔드를 둘 다 해보셔야 돼요. 뭐 물론 튜토리얼 중에 파이어베이스로 백엔드 즉 서버를 하는 것도 있지만 그 부분을 뭐 PHP나 PHP API 서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요즘 자바스크립트로 Node.js 기반으로 해서 EJS나 이런 걸 써서 API 서버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흘러간 말들 있잖아요. 이런 용어들이 이해가 안 되시고 모르시는 것들은 꼭 적어 놓으신 다음에 모르는 건 꼭 계속 검색하는 능력을 꼭 키우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개발 공부를 할 때 프론트엔드로 할지 백엔드로 해야 될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다 만들어 봤어요. 일단 클라이언트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백엔드 API 서버를 저는 PHP로 구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우분투죠. 우분투에다가 이제 서버를 돌려가지고 AWS 써서 그 서버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게 저한테는 좀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나는 클라이언트 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굳혀져서 지금 클라이언트 포지션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일단 클라이언트랑 서버랑 둘 다 경험해 보시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게 클라이언트 개발자랑 서버 개발자랑 만약에 이제 의사소통할 때 좀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만약에 서버 개발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에러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서버 개발자랑 얘기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서로 시너지 효과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처음에 API 서버, 뭐 클라이언트 서버, 백엔드, 풀스택, 프론트엔드 되게 용어가 잘 이렇게 머리에 박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되게 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들을 좀 아시면 나중에 이제 면접을 볼 때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